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공개수배 이틀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승우 기자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보완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자발찌 도입 이후 성폭행 재범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통계로 볼 때 전자발찌 효과가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문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23일 밤 경기도 광주의 한 주택가 골목,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한 괴한에게 납치됩니다. 괴한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체크카드를 빼앗고 성폭행까지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강도의 목적이 이제 있었는데 피해자분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친구한테라도 빌려라, 뭐 전화해갖고 송금하라 그래라 그랬는데 그 부분이 뭐 잘 안 되니까 그 돌아다니다가 그쪽에다가 내려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피해 여성이 진술한 남성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분쯤 뒤 경기도 광주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차를 직진하고 그랬어. 도착 왔을 때 내려왔어. 근데 모장 썼는데 나는 얼굴은 못 봤어. 키가 좀 크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남성은 무면허 상태.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남성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해 데려갔습니다. 나가서 가서 보니까 별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보험 처리하다고 했거든. 근데 저희를 신고해 보니까 무면허가 나오니까 임의동행해가지고 지구대까지 가까이 가서. 경찰이 데리고 온 남성은 29살 한모 씨. 큰 사고가 아닌 만큼 지구대에서 한 씨를 오래 붙잡아둘 이유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만 한 장 찍어놓은 뒤 남성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트에서 혹시나 그거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한테 형사들한테 좀 사진을 쏴주면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갖고 확인하니까 피해자가 얘가 맞다. 지구대 문을 나선 교통사고 피해자는 바로 40분 전에 발생한 강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긴급히 이 남성의 뒤를 쫓았지만 지구대 문 밖을 나선 한 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경찰을 더 당황하게 만든 건 용의자 한 씨가 이미 다른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는 보호관찰 대상자였다는 것. 전자발찌 찰 수도 있다. 강도 가석방으로 되는 애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호관찰소로 긴급 조회 의뢰를 한 거죠, 원래.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뒤늦게 한 씨에 대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자발찌의 위치를 찾아 나선 수사팀. 하지만 부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송신기는 지구대 인근 하천의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씨가 송신기를 하천에 빠뜨리고 도주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에 대한 공개수배 이틀 뒤인 그제 오후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친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저 산을 넘어서 이제 온 거죠. 이 뜨거운 한여름에 긴팔 옷을 2개나 껴입고 후드도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청바지 입고 얼굴을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비슷해 여기자고. 그러니까 한 이쯤 떨어진 데에서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반응을 보이니까 아 이놈이 맞구나 확신을 들어가지고 이제 근거를 이제 한 거죠. 관할 경찰서로 압송된 한 씨. 한 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가석방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성범죄자가 아닌데 발찌를 채운 거에 대해서 좀 분노가 생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제 스스로 그냥 이게 발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죽을 마음 먹고 이제 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가석방 되면서 나온다는 그 조건이 그걸 하고 나온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사한다고 해놓고 나와서 이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강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또 경찰 지구대까지 들어가다 나왔지만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과 보안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송신기를 항상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송신기와 전자발찌가 5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한 씨의 경우 한적한 곳에 있는 물속에 송신기를 빠뜨려 경보음을 막고 위치 추적도 피했습니다. 송신기와의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관찰소에 확인을 하니까 그 상황이 음영으로 떴답니다. 그때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음영 뜨는 경우는 많답니다. 어디 뭐 지하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할하는 경찰서에 통보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되는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돼 이번 달을 기준으로 부착자가 2,000명에 이르는데요. 그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만 해도 100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전자발찌의 내구성 향상과 함께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현장에서 제지하지는 못하는 거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의 기능 개선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도 더 체계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자발찌만을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제지 기능도 있어야 되고 밀착적인 보호관찰이 함께 병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현실적인 협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016년까지 외부의 소리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현행 전자발찌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기가 전자발찌의 허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